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이번에는 1조건입니다. 1조건. 대한민국 건축법에는 1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1조건. 1조건. 그러면 1조건은 어디에 있어? 건축법에는 뭐가 있다고? 1조건이 있어. 그럼 1조건은 어디에 있어? 건물과 건물 사이. 뭘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어? 저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용. 그치. 아.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만 1조건이 결정이 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1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희지어놨잖아.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61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 일조건이 정북향에 대해서만 일조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서 뒤에 북쪽에 있는 사람의 일조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정한 거리를 어떤다? 띄어서 짓게끔 해줬던 거기 때문에 뒷집에 집을 짓든지 안 짓든지 햇빛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들어간다? 뒷집의 땅을 일정 거리를 띄워주는 것이 뭐예요? 일조건이에요. 근데 이 일조건은 법이 바뀌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뒤에 땅을 일조건을 내가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의 취지였었는데 이제는 내 일제권은 내가 찾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가장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내가 택해서 집을 짓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옛날에는 정북방향으로도 정정하던 일정의 기준을 지금 정남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일조권을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집이 있던 때는 옛날 법 그대로 정북방향으로 쳐서 일조권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집 한 개도 짓지 않고 새로운 택지를 딱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때는 북쪽이 일조권이라 남쪽의 일조권에서 내 일조권은 내가 찾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은 새로운 택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북방향이나 정남향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옛날부터 동네가 있던 것은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 몰라도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없어. 신축, 전축, 개축, 재축, 대선, 이전, 이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축, 어떤 땅에 건물이 있는 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면은 신축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새로 지면 신축입니다. 신축은 무조건 현재의 법규에 맞아야 됩니다. 허물고 새로 지어도 뭐야? 신축. 땅이 건물이 없는 건물에도 새로 지어도 신축입니다. 중축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 땅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행위를 중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땅이 300평이 있는데 그 중에 100평을 집을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평을 집을 졌는데 그 위층에다가 50평을 더 지면 뭐야? 중축. 옆에서 붙여서 더 지면 중축. 근데 먼저 지었던 거와 관계없이 따로 떨어진 곳에 그냥 2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중축이야? 신축이야? 네? 신축이에요. 누가 또 그래? 아까 너무 잘 맞춘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틀려? 저 기존 건물 있다가 새로 지으면 그건 신축으로 들어가죠. 아니 따로 중축이 떨어져서 아니라. 있다가 지금.
아니 그러면 각별을 남은 거예요. 같은 필지 안에 한 필자. 붙여서 덧든지 띄어쓰든지 건펠과 용적률을 넓히는 행위는 중축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필지 안에 붙여서 짓든지 띄어서 짓든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필지 안에 건펠과 용적률을 높이는 행위. 그러니까 건펠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었다면 중축어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건펠과 용적률이 남았을 때는 따로 떨어뜨려서 지어도 어떻게 한다? 건축어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건펠과 용적률이 남은 것처럼 잘라서 지으면 신축이야. 근데 자르지 않고 같은 필지 안에다가 더 지으면 중축이라는 겁니다. 개축과 재축은 똑같은 겁니다. 개축과 재축은 뭐하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개축과 재축을 제가 똑같은 건데 뭐냐면 사장님께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진집을 샀어요. 샀는데 하나도 고친 것은 없이 40년 전에 진집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현재의 법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집이 부서져서 또는 새로 진다고 할 때 현재 법규를 적용해서 하게끔 해줘야 돼? 옛날 법규 적용해야 돼? 옛날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지으면 재축이고 수선해서 짓고 그러면 개축이고 그래요. 그렇게 틀린 얘기를 자꾸 계속은 옛날 법규는 개축. 풀어서 아니, 부서진 현재 거 자, 그대로 아니 다시 말하면 내가 허물어서 새로 짓겠다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개축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옛날 진 것만으로. 근데 재축이라는 것은 내가 허문 것이 아니라 불이 나서 탔다든지 자동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집이 다 무너졌으면 새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허물지 않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허물어진 집을 다시 진다고 할 때는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옛날 것만큼을 건펠과 용적이 똑같게끔 다시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축입니다. 근데 신축을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을 싹 다 허물고 개축으로 신고를 한다 하게끔 되면 그건 안 해준다. 내가 허무는 건 안 해준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개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 십몇 년 전인가 제가 이때부터 이거 건축법규에 맞지 않으면 개축은 해주지 않고 개축으로 하려면 현재 법규에 맞춰라. 단 재축은 현재 법규에 맞지 않아도 옛날 것만큼 그대로 다시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럼 개축은 내가 허물어서 새로 짓는 것은 개축이고 재축은 나는 허물고 싶지 않았는데 자연재해에 의해서 허물어졌을 때 옛날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다시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재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건물을 전문으로 짓고 수리를 하는 사람은 개축이 없어졌다고 해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개축으로 하지 않고 대수선으로 하면 되거든요. 대수선은 허가를 개축으로 안 해주거든요. 근데 대수선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집을 낙찰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언제가 폐가 수준이야. 도저히. 그럼 그걸 허물고 신축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옛날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 그대로 살려가지고 어떤다? 나 대수선 하겠다 해서 먼저 있던 건폐율과 용적률만큼을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누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안 참. 되죠. 대수선이 그거 완전 대수선이 뭔데? 지금 거기에 3개 이상 네? 건축을 대대적으로 수선. 아니요. 아니 수선이 있고 대수선인데 대수선은 벽을 3개 이상 기둥을 3개 이상이야. 3개 이상이니까 다 허물어도 3개 이상 아니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했냐면 대수선으로 신고를 해놓고 천막 다치고 그러니까요. 신축해버리고 싹 했는데 또 뭐라 그럴까봐 반 허물어서 반은 새로 지어놓고 또 반 또 허물고 또 반 지어갖고 어떻게 했는데 새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신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번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똑같아야 돼. 평수가 1층이 몇 평에서 1층 몇 평 똑같아. 그러니까 평수를 늘리면 안 되는 거야. 평수를 똑같이 해서 새로 지어서 보면 대수선이라고 신고를 해서 그냥 다시 지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 낙찰을 받아서 옛날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진다고 하면은 담당자가 땅 주인 앞에 땅 주인 사용소나 받아오라 그래요. 왜 신축이다 보니까 앞에 남의 땅인 경우에 받아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때 남의 땅에 진입도로가 있을 때는 그걸 어떤다? 신축으로 하지 않고 대수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기둥 3개 이상 고치는 걸로서 새로 집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다. 지붕도 붙일 수 있어요. 뜯고 아니 그러면 그치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이것을 재축으로 할 것인지 신축으로 할 것인지 대수선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어떤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지 않고 성질 급한 사람이 허물을 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 허물을 놓고 보면 이제 허가 안 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무는 건 나중에 하고 허가를 다 받아놓고 허무는 거예요. 허가 안 나면은 허물지 말고 재축 또는 대수선으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업자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질 급한 사람이 뭐 한다고? 내가 허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집 새로 못 짓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허무는 순간 오늘의 건축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이 있고 이축이 있습니다. 이전은 같은 필지 안에서 여기에 있는 집을 요리를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 이축이라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다른 것을 새로 짓는 것을 이축이라고 합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양평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우리 그 부대가 갔을 때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아침에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런 데가 좀 그 일개 중대가 다 들어가면 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중대장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그 PT 체조하고 구부해갖고 저기 양평 강에 가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우는 거고 아침 먹고 일과 시작했었어요. 항상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중대장이 가는 게 아니라 인사계가 와서 우리를 끌고 어떻게 한다? 나 따라와. 그리고 구부해서 가는 거야. 인사계 아세요? 인사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라고 저리 그런데 그 노인네가 우리하고 같이 구부할 일이 있어 없어? 순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렇죠. 부대가 이사를 가서 인사계는 이사 안 갑니다. 그대를 구조했고 다른 부대가 오게끔 해서 그 지역을 환히 알고 있는 그분이 이제 인사계를 보통 하신 분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우리 할로 끌고 가는데 구보로 가서 같이 가는데 양평 강으로 가지 않고 어떤 마을로 가더라고. 마을 가봤더니 집이 한옥인데 귀화 다 걷어내고 벽 다 걷어내고 골조 있죠 이렇게 나무 그것만 이렇게 기역자로 된 집이 있는데 저기 인사계 우리 중대 한 중대를 다 세워놓고 야 삥 둘러서 결국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고 절로 옮기는 거야 하는데 봤더니 저 옮길 자리에 주축도 딱 놔져 있더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야 우리 일개 중대가 다 덤빈다고 그러는데 이 집이 틀릴까? 생각했거든. 그래서 안개는 다 군대에서 다 들어섰죠. 인사가 하나 둘 셋 해갖고 내가 손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중대가 한때 한 60몇 명이 됐으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그만 집이다니까 다닥다닥 붙어섰거든. 나도 손을 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리기도 전에 그 집이 번쩍 들이더라고. 그래갖고 한 15m 떨어진 곳에 방향을 바꿔서 들어간다?
딱 놓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야 양평 강으로 가서 이빨 딱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그게 이전이야. 같은 대지 안에 주요 구조물을 허물지 않고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게 예전에는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컨테이너로 들여다가 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전이 많은데 예전엔 그때 한 번 있었고 이 축이라는 것은 개발전국에 하나를 허물고 다른 개발전국에 하나를 짓는 것이 이 축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냥 짓고 허물고 다시 지어도 상관이 없나 어떻게 하냐? 무허가 건물 쓰는 무허가 건물은 대수선도 안 되고 슬쩍 지어야 되는데 허물고 새로 또 지으면 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현재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 돼요. 양성화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땅을 샀어요. 뭘 샀어? 땅을 샀는데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짓느냐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죠? 용도죠. 용도 지역과 그랬죠. 근데 땅을 샀는데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200평을 샀는데 90평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10평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각자로 따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했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2분의 1 이상 큰 쪽으로 법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 110평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9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질 때는 전부 다를 1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규 적용을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 110평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90평이라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한 20평을 떼어내놓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쪽은 맞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게끔 되면 그럴 수 있다는 이게 예를 들면 이것이 보면은 그런 말고 계획관리 지역일 수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보면 중간에서 하면은 그럴 때 내가 이것이 계획관리 지역 법규 적용을 받느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살 때는 용도 지역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보고 판단해라 이런 얘기예요. 16부문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법계에 맞게끔 지어서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는데 건축법에 맞게 지어져 있었는데 앞에 도로를 수용한다든지 넓혀지면서 땅이나 건물이 잘릴 수가 있죠. 그렇게끔 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축법에 의해서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맞게끔 지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용이 되든지 뭐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맞게 된 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기존 건물의 등에 특례해갖고 그걸 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거나 뭐 할 때 그대로 어떤다? 다 용도 변경을 할 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트 6입니다. 이제는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죠. 정혜수 사장님, 네.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계서 이거 도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신고는 내가 그리고. 건축 허가나 그리고. 신고나 전부 다 건축법계에 맞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서류에 허가사항이다 하면은 건축사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되고, 신고사항이다 그러면 건축사의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그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서 뭐뭐뭐 지금 건축 신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가세 달라 소리 안 합니다. 300만 원일감 300만 원 주면 됩니다. 허가 사항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하면은 500만 원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줄 때는 550만 원을 주게끔 됩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서 건축사가 설계를 했다는 것이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고사항은 건축사의 자기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 이름으로 그냥 신고를 해주는 거야. 건축법제에 맞게 도면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신고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비용 300달러, 200달러라고 했을 때 부가세 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만 그리는 걸로 집어넣기 때문에 허가와 신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담당자들을 만나러 가면은 어떤 담당자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옛날에 비도시 지역에 건축 허가 없을 때 그냥 신고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담당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은 그 담당자 말이 진짜 그런가 보다 봤을 거예요. 내가 건축을 전공해서 지금 한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나는 집을 지어보고 건축 허가를 받아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여자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나는 건축 허가를 받아본 사람이니까 나는 그 내용을 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담당자들 많아요. 2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에서 건축법 제10조에 보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땅을 내가 사서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날는지 안 날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큰 건물이나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것을 지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률을 여러 군데의 그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담당자도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맞지만 다른 법으로는 허가가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는데 건축허가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낳는 거를 사면은 나한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건물을 이런 것을 짓겠다고 된다?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는 겁니다. 도면 다 그리고 다 그려갖고 어떤다? 질의를 하면은 건축 허가가 난다 안 난다가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다 심의를 해서 건축 허가가 난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받아서 갖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이 건축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미리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규정이 건축법에 있다는 겁니다. 3번 보시면 대지의 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인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낙찰받았는데 소나무가 내게 된다 안 된다? 먼저 주인이 가져간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런 겁니다. 200제곱미터 이상 돼서 건축법에서 대지에 적용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은 낙찰받을 때 그 소나무가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0제곱미터 미만의 소나무가 있는데 그건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어도 그것이 주인이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어쩔 수, 뭐 내게가 되지만은 자기가 내가 주인인데 이 내 소나무 가져가겠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부합물이나 종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게 가져간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투리 땅에서의 건축 허용. 예전의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땅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바뀌었냐면 우리 월드컵을 언제 했죠? 2002년도 초에 제가 강동구 성내동에 조가리 땅이 남아있는 것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여기 성내동 사장님, 예, 여기 성내동 땅 주인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그 땅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쓰레기를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치우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치우고 그 돈을 물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가서 제가 어떤다? 치웠죠. 제가 가봐서 치우러 가봤더니 딸 셋은 시집 보낼 수 있는 전자제품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밥솥이든지 다 갖다 버렸어. 컴퓨터든지 뭐 다 갖다 보내갖고 있더라고요. 다 갖다 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월드컵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깨끗한 서울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말썽이 되는 곳이 조가리 땅이라고 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땅에는 쓰레기들이 차 있는 거예요. 이때 중구청가에서는 이 조가리 땅에다가 쓰레기를 못 버리게 화분을 뭐 몇억 원씩 사서 화분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어쩐다? 건축법을 바꿨습니다. 잘라주지 못, 그러니까 건축을 못할 정도로 분할을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분할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할이 됐다면은 땅이 아무리 작아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바꾼 겁니다. 작은데 2평짜리 땅, 5평짜리 땅도 건축 허가 납니다. 그렇지만 작은 땅이라고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그대로 적용하되 네가 알아서 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5평짜리, 6평짜리 땅이 경매로 나오면 돈이 된다 안 된다? 아니지, 가격이 떨어지면 돈이 되는 거죠.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그 경매 강의라는 우리 그 교수진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은 나보다 경매 오래 뜬 사람이죠. 이 교수 왜 했더니 광화문 어디 뒷골목에 9평짜리 땅이 공매로나 나오고 있는데 위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건축허가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9평짜리 땅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랬더니 그렇겠지? 못 짓겠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물었지. 그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데 뭐하고 가르쳐 주더라고. 봤더니 광화문 뒷골목에 이렇게 코너 땅이더라고. 이거 좋겠다. 아, 참 좋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마침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쁜 여자가 이렇게 오더니 아유 교수님 식사 대접 식사나 한잔 하러 가요 그러더라고. 그 이쁜 여자가 나한테 밥을 왜 사준대? 결국 밥 먹으면서 뭐 좋은 거 하나 없어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 그랬더니 아이 이 쩌거리 땅 사이다 뭐 있어요 그러더라고. 괜찮은 거 사고 그거 사가지고 3평짜리 로또 복권장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그거 1,100만 원인가 주고 사갖고 300만 원에 50만 원씩인가 저기 뭐 월세 받았더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쪼가리 땅도 든다. 잘 고릅니다. 위치만 좋고 하면은 잘 고르는데 이 쪼가리 땅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위치가 좋으면 그런 걸로 써먹을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주차장을 모지라는 것은 직선거리 200m 도로거리 어떤다?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했다는 게 주차장이 모지라는 곳으로 그 땅을 어떤다? 바로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다? 그 땅을 삽니다. 그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팔아먹는 거고 위치가 좋은 경우는 조그맣게 어떤다? 건물을 지어서 건폐율과 용적률만 맡겨지는데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하고 주방을 만들다고 했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지만은 주방하고 화장실 없이 벽하고 지붕만 만든다 그러면 5평이 못 되고 3평이 못 돼요. 벽하고 지붕만 만들죠. 건축법에 화장실 만들어야 된다, 주방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벽하고 지붕만 만들면 되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근생시설 해갖고 그냥 화장실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장사만 하면 되죠. 이 자들이 땅도 위치만 좋으면 어떤다? 투자할 거를 생각해봐도 된다는 얘기죠. 네? 화장실 다만 그래요. 식당. sim식한. 화장실? 다만 화장실은 우리 뭐 먼저 봤더니 앞집 건물로 가더라고. 맞습니다. 공용 화장실. 219페이지입니다. 맞벽 건축 허가,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땅에 집을 지을 때는 옆집과의 거리를 두게끔 돼 있죠. 최소한도 경계선에서 1m는 띄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중심선에서 1m다 보니까 끝에 벽에만 6, 7cm는 띄어야 되는데 폭이 좁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띄어서 짓지 않고 양쪽에 있는 땅 주인이 합쳐서 너하고 나하고 든다 건물을 합쳐서 진짜 이룰 수 있는 것을 뭐야? 합벽 건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띄어서 붙지 않고 경계를 중심으로 어떤 벽을 만들어 놓고 저쪽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서로 띄지 않고 좀 더 넓게 쓸 수 있죠. 더 좋은 무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를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주출입구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내에 들어가서 반은 우리 쪽이 되고 반은 왼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집이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전체 토지 지분 매각 이런 식으로 나온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한 필지로 두루 묶여서 저쪽은 내 거고 이런 내 쪽이다 보니까 지분을 2분의 1씩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전체 매각이다 그러니까 그 건물 붙어있는 게 전부 다가 내 거인 줄 아는데 허가 날 때부터 만벽 건축으로 했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서 건물의 반쪽은 철수, 반쪽은 0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수가 빚을 졌기 때문에 철수의 건물 100%가 다 나오는 거고 땅은 지분의 1, 2분의 1로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은 내가 이거 골라주면 건물은 전부 다고
땅은 반쪽인가 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옆에 땅 주인과 맞벽 건축으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출입구를 따로 둘 수도 있고 출입구 자체를 어떤다? 가우 중심다 같이 만들어서 너는 이쪽을 쓰고 나는 이쪽을 쓰자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뭐야? 건축법에 의해서 두 집을 같이 합쳐서 짓는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 주택에서도 시골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땅콩주택이라고 하죠. 우리 저기 뭐야 그 전원주택 칠 때 혼자서도 짓지만은 두 가구로 다 붙여서 지어갖고 출입구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가구가 하나를 같이 써서 마당을 더 넓게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땅콩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등기할 때 한 덩어리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까하고 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따로따로 등기 자체가 따로따로 됩니다. 다세대처럼 예, 다시 따로따로 됩니다. 구분 소유로 되는 겁니다. 건물은 구분선언과 토지는 지분으로 지분으로 그렇게 그렇죠. 지분으로 해도 되고 어. 땅 자체도 어떻게 한다? 잘라가지고 분할해. 요 필지 이렇게 분할해갖고 같이 지어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땅 자체에다가 건물을 같이 둘이 주인이 달라도 같이 붙여서 질 수도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게끔 되면은 이 건축 허가를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어떤 건물을 질 때에 건물에 그 옆에 이게 철근을 빼는 거 옛날에 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옆에 집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경계선을 붙여서 지어버려갖고 네가 집을 질 때는 저기면 기초를 파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어떻게 한다? 이 건물에 그 철근에 연결해서 해라 그래갖고 옛날에 그런 집을 같이 짓자고 따로 지으려고 했을 때 철근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 뽑아놓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허가를 해줬을 때 나중에 짓는 사람이 그 크기 높이나 이런 것이 같이 맞춰져야 되다 보니까 요새는 그런 허가를 잘 안 해. 상대편에서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 철근을 옆에다 뽑아놓고 띄지 않고 질 수 있는 집들이 예전에 꽤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했고 여기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으로 나왔죠. 이게 보면 여기가 보면 이 요쪽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건물은 이렇게 기역자로 있는 건데 요쪽 가운데 여기가 어떤다? 주출입구가 있는 곳이에요. 보면 여기 보면 주출입구 여기 있죠. 주출입구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주출입구를 상대로 왼쪽 주인과 오른쪽 주인이 다른 거예요. 같이 붙여서 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른쪽만 건물에 나왔는데도 건물 전체 매각, 토지 지분 매각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골라줬더니 어떤 사람은 이 건물 전부 다가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 잘라가지고 이 오른쪽만 된다?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맞벽 건축에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는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이 건축법을 만드는 것이 건축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조선시가지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건축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있던 조선시가지령,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조선시가지령은 없애버리고 건축법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건축선은 도로의 폭에서 4m가 모자라는 경우는 그 중심선에서 2m로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런 것을 그때 만드는 건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당시에 김종필 씨를 비롯한 그 박정희 대통령 몇 명이 이 5.16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건축법을 만들었다는 것 보고 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40대 중반에 있는 군인들이 뭘 알아갖고 건축법상 도로 건축선 이런 걸 다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군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전문가를 시켜다가 우리 조선 그 일반 천황용으로 갖고 안 되겠으니까 우리에 맞게끔 건축법을 하나 만들어라 해갖고 내가 보기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만드는 것이 건축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선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국가에 돈이 없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니까 4m여야지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옛날 도로는 4m가 안 되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m의 중심선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m 50일 수도 있죠. 그럼 2m 50이면 길죠. 가운데 중심에서 모지라는 것이 2m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m 25cm밖에 한다면 75cm가 모지라서니까 75cm를 모지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지 말고 도로를 쓰게끔 만들으라고 한 것이 된다?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옛날에 개인 사유지를 거의 어떤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실 뺏은 거죠. 그 약점을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건축선에 의해서 저기 뭐야 돌을 잘라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제 하냐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선에 의해서 네가 어떤다? 담장 이만큼 들여서 지었고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을 빼놓는다니까 그 당시에 개인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 돈을 안 주고 사용을 못하게끔 한 거죠. 사용을 못하게 했지만 주인이 있으니까 옛날 주인 이름으로 그대로 준 거죠. 다만 모르다 도로로 쓰게끔 만들었을 뿐이고 건물을 못 지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땅이 오랜 세월 동안 도로로 쓰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고 시간이 벌다 보니까 새로 집을 지려면 그 땅 앞에 땅 내 그 쪼가리 땅에 주인한테 사용승을 받아와라 이렇게 되는데 그 땅 주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건축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돈이 많다면 뭐 수용을 하게끔 하고 뭐하고 하고 다 했으면 좋은데 무조건 사용을 못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용을 못하게끔 했다가 분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에는 110평이야. 근데 등기부 등본에는 117평이야. 내가 117평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선에 의해서 7평이 잘라다 나가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은 110평이야. 번지수는 같은데. 그러니까 잘라지지도 않았었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년 전서부터는 건축선에 의한 건 분할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할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무조건 도로를 그냥 넓혔었기만 했었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게끔 되면 제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러 갔더니 어떻게 왔어? 여기 땅이 저 집에 경매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봤어. 그래? 근데 말이야 알아야 될 게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도로 말이야 이거 소방도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나가는 거 내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 안에 산다고 해도 내 땅 밟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 여기는 이런 걸 보고 소방도로라고 해서 소방도로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를 내비로 둔다 해서 그걸 건축선에서 그만큼 건물을 못 짓게끔 했던 거를 그 옛날에 이제 그 소방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그 건축가에서 이제 그 노인네들한테 무슨 강의를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으니까 소방도로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방도로 이거 내 땅이야 이만큼 있어 저거 그런 줄 알고 저거 사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다? 건축법을 처음 만들 때서부터 이런 건축선이 있어 와갖고 제가 보면 지금 한 6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건축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맹지다 아니다 땅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벌이가 아픈 일이 어떤다?
지금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도로에 의해서 지금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무조건 도로 대장에 올리게끔 해서 이제는 주인이 바꾸고 앞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그걸 하지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정시로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조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로 사용승낙서 없이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담당자들은 이거 개인 땅이잖아, 이거 사용승낙 받으세요, 못 해줍니다 하고 그런다. 지금도 담당자의 주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도로에서 책을 쓰면은 내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종신은 책을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쓴 걸 갖고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도로라는 책입니다. 그 도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승낙을 바뀌어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 안 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민법에 의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으니까 반드시 민법을 적용하면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하고, 이런 경우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많이 어떤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면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담당자는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고 뒤에 담당자는 안 받아와도 된다는 방법이 있고, 어떤 담당자는 앞에 담당자는 받아오라고 했는데 바뀐 담당자는 받아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괴산에 제가 아시는 분, 구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좌의정으로 있다가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 괴산으로 내려가 갖고 마을 하나가 전부 다 그분들 땅이야. 땅이다 보니까 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 회관도 짓게 해놓고 도로 입구서부터 그분 땅이 있는 거야. 내가 그분 한 이제 사무실에 하나 가갖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가면 전화 뜯어봤더니 탁 뜯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거기 희한한 성질 희한한 놈이 와갖고 아주 사람 구차게 구네 그런 거야. 왜요? 그랬더니 그 앞에 건축하는 담당자가 새로 이번에 왔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 안에 동네 집을 질 때마다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우리 그걸 내가 사용승낙서 돈 받고 해줄 수 없고, 그 동네는 전부 다 3분의 2가 그 사람 땅이고 마을 회관까지 다 짓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내가 인감증명서 띄워보내려고, 그 승질 희한한 놈이 들어와갖고 사람 그척이구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 그렇게 그 사람 땅이 진입로까지 다 있어도 사용승낙서 없이 다 해줬다 이런 얘기. 근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용승낙 꼭 받아오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도로는 OX 논리, 흑백의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는 담당자의 주관이다 이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집회의 자유에 있는 법을 적용해야 돼? 코로나로서 모이지 말라는 법을 적용해. 그 누구 마음대로 하냐? 담당자가 이 법을 적용할 거냐 이 법을 적용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도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다.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법을 적용할 것에 따라서 결과는 전부다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선이라는 것은 처음 건축법이 만들어질 때에 4m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지 말고 도로로 내놔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땅 주인의 땅을 뺏은 건 아니야. 옛날 주인 이름으로 그대로 돌아. 다만 집을 짓지 말고 담장 바깥으로 도로로 쓸 수 있게끔 내놔라 하는 것이 건축선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러한 건축선의 것이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몇 번이 주인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떤 담당자는 옛날부터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대로 해도 됩니다 하고, 어떤 담당자는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하고, 받아오려고 하니까 사람을 찾지도 못하게끔 돼 있고 어디 갔든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주에는?
다음 주에 강의 끝나고 다음 달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왜 먼저는 이 도로 경매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도 했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다시 써서 이것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것인데 이 다음 달에는 새로 조금 개정된 책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는데 그 교재가 없으셔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에서 보는데 앞에와 순서를 설명해서 조금 바꿨을 뿐이고 크게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